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 코인스터디 채널에서는 이제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문자, 뭐 종목 추천 이런 거 안 하니까요.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채널로 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 이제 안 하시겠죠. 오늘 분석할 코인은 이제 스트라티스라는 코인이고요. 구독자분들께서 다수 요청을 하셨던 코인입니다. 앞서가지고 최근에 좀 비트코인 어제 오늘까지 해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좀 멘탈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 상승 이전에는 반드시 하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요거 하나만 놓고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길게 보면 지금도 싼 구간이다. 아, 얘네가 매수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1년 뒤에 웃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망했네, 큰일 났네 하시는 분들은 1년 뒤에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시고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스트라티스 그 설명부터 하고 코인이 뭔지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레이어 1 코인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두 달 정도 됐네요. EVM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레이어 1 자체 네트워크가 있었다가 이제는 이제 이더리움 체인으로 갈아탄 거죠. 이사를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액면 분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 10으로 액면 분할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 개를 코인을 갖고 있었으면 이게 10개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격은 10분의 1로 떨어졌겠죠. 개수가 10배 늘어나니까. 그 과정이 이제 차트에서 보임에 있어서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게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로 지금 가려놨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차트가 있었던 거를 제가 가려놨거든요. 헷갈릴까 봐.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이거 업비트 차트인데 업비트에서는 요 구간은 또 이제 반영이 돼 있어요. 반영이 돼 있고 요 구간은 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제 다른 거래소 확인해 보니까 올드랑 뉴로 이미 나눠져 있더라고요. 나눠져 있어서 뒤에 데이터들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업비트 이용을 했고요. 업비트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정리가 좀 깔끔하게 좀 안 돼 있어서 나름 제가 요거를 가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이 부분들은 안 봐도 되는 부분이라 지워놨고 그리고 여기 위에서의 가격 흐름을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정확도로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요로 포함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액면 분할 과정에서 재단 물량으로 락업을 뭐 3억 개인가 뭐 정확히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재단 물량 플러스 개발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락업을 좀 다수 어, 그 미유통량이 생기는 거죠. 락업을 다수 걸어놓고 이거를 이후에 이제 푼다는 예정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추적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트라티스를 구매하셨거나 물려 계신 분들은 구매하실 예정인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코인의 특징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을 있게 만든 거죠. 지금의 이더리움을 있게 만든 중간에 제3자의 검증이나 인증이 없이 블록체인 코드만으로도 상호 계약을 하도록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코인 많이 발행하고 뭐 각종 이제 이 프로토콜 안에서 많은 시스템들, 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났죠. 게 이제 지금의 이더리움을 만들었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한다. 그리고 사이드 체인 개념은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조금 늘어나겠죠. 메인 체인이 있고 사이드 체인을 둬서 사이드 체인에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메인 체인에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레이어 1, 레이어 2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사이드 체인을 지원하다 보니까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좀 여러 군데 맺었어요. 아마 요 이유로는, 그러니까 요 원동력으로는 재단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파트너십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다오 형태보다는.
그래서 IoT 파트너십을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랑도 맺었었고요. 그리고 뭐 각종 미국의 유명한 뭐 제약회사들이랑도 블록체인 관련 업무 협약을 많이 맺었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뭐 뚜렷한 실적이나 성과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공수표 남발하는 거 수준이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보여지고요.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켓캡은 지금 326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326이라는 거는 이거 잘못 적어놨네요. 가격 상승 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가격 상승 제한 없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업비트 볼륨이 한 가지 주의할 사항으로 업비트 볼륨이 현재 61%예요. 그러니까 최대가 70% 이상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스트라티스 뉴로 한번 볼게요. 스트라티스 검색하시면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올드가 있고 뉴가 있는데 이제 최근 나온 건 뉴니까 거래량은 뉴로 봐야겠죠. 보시면 6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좀 제가 K 거래량 높은 거 왜 안 좋은지 설명을 몇 번 드렸었죠. 그러니까 K 김치 코인이 아니더라도 K 거래량이 높다는 거는 단독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다른 애들 올라갈 때 혼자 내려가는, 그러니까 혼자 못 먹는 거죠. 다른 애들 내려갈 때 혼자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시장과 마켓과 좀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리스크 아니면 리스크다. 또 하나는 이제 설거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설거지 대상 코인일 수가 있다. 글로벌 세력 해먹고 K 세력 해먹고 그다음에 개미들한테 물량 던지고 엑시트하는 이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설거지는 뭐 높은 확률로 설거지를 무조건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설거지인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업비트 손에 넘어왔는지 아니면 글로벌 세력이 업비트에서 팔으려는 건지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업비트 세력에 넘어온 것으로 아마 손바뀜이 일어난 걸로 거의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은 확신은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엑시트 신호를 가 나올 경우에는 빨리 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된다. 뭐 아닌 경우면 정말 다행인데 이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토크노믹스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정보를 다 가져왔습니다. 마켓캡에서 정보를 가져왔고요. 발행량은 일단 POS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한이 되겠고요. 유통량이 100%인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스트라티스의 현재 토크노믹스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 추후에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커뮤니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영이 이게 다 안 된 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내 현재 시점으로는 발행량은 무한이다. 여기서 계속 넘어온다. 그리고 락업 물량이 없다. 현재 그러니까 마켓캡 상으로는 없다 하고 나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재단 물량이 백면 분할하면서 생겼다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있다면 이게 이제 뭐 몇 년 후 혹은 몇 달 후에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매수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현재 마켓캡 데이터 상으로는 이제 미래 동량이 없다. 그 말인즉슨 여기가 100이라는 거죠. 앞으로 꾸준히 넘어올 요거만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코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개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코인의 가격적으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중요시 여기는데 얼마나 넘어오냐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6.7%였습니다. 지난 3년간이에요. 이거는 이제 올드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스트라티스 액면 분할 이전 스트라티스죠. 이걸로 확인을 했고 최근 1년간에도 6.8% 그러니까 6%대라는 거예요. 이런 거면은 어느 정도 뭐 나쁘진 않다. 최근에 많이 찍어내는 코인들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오래된 코인들, 비트코인을 포함한 오래된 코인들은 1%대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 편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죠?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이 좀 많이 있었어요. 가격 하락이 많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이 많이 했다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구간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스트라티스 코인에 대한 미래 가치를 조금 낮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건 추후에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왜 낮은 게 왜 좋은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웬만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매집을 했을 때, 메이저가 매집을 했을 때 매집량을 찍어낸 발행량으로 한 게 아니라 유통량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의 질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세를 줄 때, 가격이 올라갈 때 찍어내는 것만큼 위에서 누를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100%면 남들 100만큼 갈 때 얘는 50밖에 못 갑니다. 아시겠죠? 인플레이션이 100%인 어떤 코인은 다른 코인들이 100 갈 때 얘는 50밖에 못 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좋다. 두 가지 이유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보면 토크노믹스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제 우상향 여부죠. 우상향 여부는 좋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서 봐도 나오는데 고점을 못 뚫었죠. 지난 17, 18년 불장 때 고점을 못 뚫었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실히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좀 비관적으로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에 반해 다행인 거는 20년도에 만들어낸 저점보다는 내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상향까지는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상향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이 가격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하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나쁜 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코인에 비해서 워낙 가격 하락폭이 컸어요. 그리고 올타임 하이 대비 얼마나 하락했냐 보면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다른 코인들 하락한 만큼 여기서 올타임 하이는 아니지만 여기를 그냥 잠정 올타임 하이로 보는 거예요. 21년도 고점을 21년 고점 대비 하락률이 요 정도 떨어지면 얼만큼이냐? 89%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도 이 정도 왔는데 얘도 이 정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이다 볼 수 있고요. 매집 평단가 대비해서는 얼마나 상승했냐? 매집 평단가 대비해서는 34% 상승,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적다. 그러니까 최근에 혹은 지난 몇 달간의 회복들을 많이 했죠, 가격들을. 했다가 또 다시 떨겼는데 얘는 그 회복량이 좀 적었고 최근에 떨어진 양이 좀 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보기 전에 추세선 채널 매물대 피보나치 보기 전에 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요 뒤에 있는 내용들 요거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가져왔냐면 이런 식으로 이 VP를 그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잠깐 치워놓을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여기는 액면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의 VP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야겠죠. 개수를 곱하기 10을 해야 됐고 가격은 나누기 10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매집평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근거 없이 막 만든 게 아니라 뭐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은 볼 필요 없고 그냥 가격이 이런 식으로 흘렀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채널이나 추세선이나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리기에도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스킵하도록 하고 매물대는 제가 몇 군데 표시를 해뒀습니다. 여기 POC 값이 이제 고점에서 털어낸 물량의 이제 POC 값이에요. 고점에서 털어낸 VP의 POC 값.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세력이 많이 팔았다. 밑에서 산 건 제가 과거 매집 평단가 써놨죠. 요 구간에서 사서 여기서 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여기서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좀 의미가 있는 이제 피보나치랑 같이 연계해서 보면 좀 의미가 있는 저항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뭐 크게 겹치는 건 없는데 이거를 일반 차트로 풀어볼게요. 일반 차트로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겹치는 구간이 나오네요. POC 값이랑 여기 POC 값이랑 겹치는 구간
382 구간이랑 POC 값이 겹쳐지는 390원쯤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도 한 번은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거 말고는 따로 확인된 건 없었어요. 이렇게 피보나치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가격 분석하면서 한 가지 좀 추가로 봐야 될 거는 요거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로 매집한 건 보여지시죠? 위에 보시면은 이거 치우고 잠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로 디센딩 트라이앵글로 여기서 매집을 진행했다. 그리고 봉들도 보면은 매집 봉들이 몇 개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삼각수렴 형태로 매집한 게 맞고 요걸 좀 확정 짓는 거는 꽤 높은 거래량으로 뚫으면 확정 지을 수가 있죠. 근데 뭐 거래량이 뭐 엄청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의 기존보다는 높은 거래량으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요 하방 삼각수렴 형태의 매집은 끝이 났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방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요거를 복사하기 붙여넣기 밑에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액면 분할 때문에 이렇게 깨져서 보이는 거니까. 여기서 삼각수렴 형태로 매집을 했고 여기를 뚫고 꽤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다. 이후에는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 분석까지는 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매집 평단가는 여기 제가 지금 적어놨죠. 이 구간에서의 VP 값이 여기입니다. 82원으로 추정되고요. 이건 바뀔 수 있지만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매집량,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은 이제 시총 대비 얼마나 거래를 했냐 이거를 가지고 저는 따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을 내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거래가 얼마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13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4900, 거의 5000%인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 다른 코인들은 이만큼 거래가 일어났는데 얘는 요거밖에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인기가 없고 별로 매집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쁨이라 표현했죠. 근데 반면에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거는 매집 기간이 길었다는 부분이에요. 매집 기간이 보통 대비해서 좀 많이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 기간이 길다는 거는 제가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구간 동안에 개미들,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 물량을 받아먹을 시간을 버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길수록 매집의 질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나쁜 게 조금 상쇄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매집 매도 물량 대비해서도 보면은 지난 매도 여기서 특징을 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매집 물량 대비해서 매도 물량이 좀 어디서 생겼나 싶을 정도로 많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설거지 차트에서 좀 나오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얘네가 털어내고 나가서 이제 K 세력한테 이제 넘기는 시점이 여기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밑에 매집을 별로 안 한 상태에서 위에서 시세를 올린 다음에 거래가 많이 터졌죠. 이 부분을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시세를 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나머지가 이렇게 낮아지고 아시겠죠? 그리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털어낸 물량 대비 여기서 매수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추가 매집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지금 이 시점 어딘가에 있었다면 얘는 시세를 조금 더 내려서 매집량을 조금 더 늘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만약에 얘네가 주려면 여기서 올리면 얼마 못 가니까 가격을 조금 내린 다음에 더 많이 사가지고 더 많이 높이 올리겠다. 이럴 거예요. 만약에 세력이라면.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을 건데 지금은 이미 그 시점은 지났죠. 이 시점은 지났고 아무래도 이 정도 시점에 와서 지금 시점에 와서 보기에는 여기에서 했던 예측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유는 가격을 내려서 매집 평단가를 한 번 더 확인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이게 이대로 그대로 꼬꾸라질 확률도 있어요. 무조건 여기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려서 확인을 할 것 같고 여기 매집량이 부족했다는 거를 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제 K 세력의 의지가 조금 관건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K 볼륨 코인이기 때문에 K 세력 형님들이 오늘 올릴지, 뭐 한 달 뒤에 올릴지, 두 달 뒤에 올릴지, 세 달 뒤에 올릴지, 이거는 이 형들이 판단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형들이 올려주면 감사합니다. 뭐 안 올려주면은 안 올려주는 대로 밑에서 매집을 더 하시겠죠. 하신 다음에 올려줄 때 우리는 여기서 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차 타고 가는 거예요. 이만큼의 기회비용 쓰지 않고 막차 타고 가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요거를 매수하실 분들에 한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뚜렷한 이제 요 스트라티스 토큰의 쓰임새나 수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고, 이게 지금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어떻게 이제 EVM 안에서 어떻게 구동이 되고, 이더 연동 토큰들이랑 어떻게 이제 파트너십을 하고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딱히 쓰임새나 수요가 보이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는 온리 가격, 그러니까 세력이 가격 올려서 매도하고 그 설거지로 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고,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 꾸준히 장기적으로 올릴 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 한 가지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모저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설거지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서 이번 불장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어느 시점 안에서는 좀 털어내는 게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리를 한번 해보면 토크노믹스는 괜찮아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수급만 봐서도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매직 기간이 길어서 상쇄는 시켰지만 보완은 어느 정도 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쓸모가 없다, 실적이 없다, 통틀어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1대1 구간도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대1 구간이라 하면 이따 매매 계획 가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25년 불장을 앞두고 있는 입구에 있고요. 문을 언제 누가 어떻게 따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할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다른 코인을 위한 매도 정도는 괜찮은데, 그냥 현금화하고 지금 시장에서 나가는 거는 몇십 배 수익을 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관점에서 매매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가 매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비싸고요. 코인 가격이 비싼 거보다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얘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로 매수는 안 할 거고, 만약에 여기 매집 평단가 근처 자리를 주면 검토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106원 정도에 있는데 이게 82원 근처에 오면은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1차로 조금 담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82원 되면은 82원이네, 알람 띠링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VP 값 확인해야겠죠. 근데 확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랑 겹쳐서 생각하기에 쉽지는 않을 거라서, 뭐 지금 업비트 차트 안에 들어가서 봐도 아마 이렇게 나올 거여가지고 확인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으로 82원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여기 지지받을 때 매수하는 방식이 조금 합리적이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82원 찍었다고 풀매수,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과거 매집 평단가가 56분, 추가적으로 64원도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 요거는 볼륨 프로파일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어 보면요. 다시 요거 잠깐 치우고 그려볼게요. 볼륨 프로파일을 이렇게 그어 보면 여기 지금 매집 구간이었죠, 요만큼이.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로 추정이 되는데, 조금 가격을 내리면 현재는 요 82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조금 가격이 내리면 여기 600, 뭐 한 40원, 30원 정도? 요 정도에도 VP, 그 POC 값이 후보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POC 값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과거 매집 평단가 보지 마시고 60 여기가 이제 640달러니까 제가 640원이니까 여기가 제가 64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4원을 이제 후보군으로 VP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후보군으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VP 값을 항상 제가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게 내려오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밑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의해 가지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POC 값을, 그러니까 세력의 매집 평단가를 변동이 가능하다. 이 부분들까지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으로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중이 있죠. 만약에 내가 유동자산 1억 중에서 코인에다가 5천을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스트라티스에는 얼마 정도가 괜찮냐? 저는 한 100만 원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 잘라서 이거 넘어서면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넣을 만한 가치가 있진 않다. 만약에 데이터가 좋고 시총이 좀 낮으면 도박수를 걸어볼 만한데 데이터가 나쁘고 시총이 낮기 때문에 도박수를 걸 이유가 없어요. 도박수를 걸 이유가 없고 100만 원 정도면 아무리 본인이 이제 좋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도 5천 중에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비트 같은 경우는 뭐 500만 원 이상 사도 문제가 없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두 군데에서 나눠서 매집을 한다면 평단가는 70원 정도가 되겠죠. 82원 부근에서 50만 원 그리고 64원 부근에서 5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매집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근데 뭐 요거는 추후에 가격 변동을 좀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평단가는 여기 어디 근처가 될 거예요. 우리의 평단가는 만약에 사신다면. 저는 뭐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가로. 이게 이후에도 검토인데 이게 여기 가서 갑자기 매집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볼 것 같아요. 당장에는. 여기 가서 거래가 좀 많이 터지면 그때는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매도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매도 계획은 제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데드라인을 제가 플러스 4년에서 우선 기준이라 말씀드렸죠. 여기서 앞뒤로 이제 변동이 몇 달 정도 가능은 하지만 요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요 근처 가가지고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켓 사이클 고려해서 어디쯤에 있는지. 그러니까 구독해놓고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예상치라는 거고 이 예상치가 가기 전에 혹시 가격이 좀 일찍 튀었을 때 우리가 어디쯤에서 털어내면 좋을까? 그거는 아까 우리가 POC 값이랑 382 구간이 겹쳐졌던 여기 390원 구간에 한번 쉬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쉬었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높은 확률로 이 정도까지는 좀 찍어주지 않을까. 불장 버프 받으면 이런 생각은 들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평단가가 70원이면 390원까지만 간다고 봤을 때 5배 이상이거든요. 5배 이상이니까 그렇게 엄청 손익비가 낮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이제 베팅을 해볼 만한 자리인 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620원인데 요거는 이제 1대1 비율을 딱 충족시키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1대1이냐? 자, 20년의 세력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지금 매도를 했어요. 21년 불장에. 그리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 매집 평단가 여기쯤에 매집을 한 거죠. 24년도에, 23년도에 요 구간에서. 그걸 그대로 이제 1대1로 올리면 요거를 요대로 1대1로 올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1대1. AB는 CD로 올리면. 근데 뭐 AB는 CD랑은 조금 다르겠죠. 요거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제 지난번에 세력이 올렸던 것만큼만 올려주면 이제 요 정도가 될 거고. 요게 올타임 하이보다도 조금 낮아요. 조금 낮은데 제 생각에는 요 이상은 조금 욕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데이터로는 지금 이 이상은 좀 욕심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혹시나 이 K 세력 형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쭉쭉쭉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더 올릴 수도 있는데 데이터랑 무관하게 K 세력 형들이 뭐 갑자기 필 받아서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더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매도를 하죠. 시기적으로 이게 올라갔을 때 털고 털었지만 또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시기적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 거죠. 최고점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지면 여기서도 또 매도고, 만약에 여기만 1차 TP만 찍었다면 그냥 여기서 전량 매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드라인이란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도 있지만 이제 시기적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이제 홀더분들이나 사실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물려 계신 분들은 유의해야 될 게, 앞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설거지 패턴 유의하셔야 돼요. 이제 설거지 패턴의 특징을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집하고 시세를 줬던 거래량이 있어요. 매집하고 시세를 줬던 거래량보다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고점에서, 그러니까 털어낸 물량이요. 압도적으로 높다는,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 고점에서 정리를 할 때 털 시간을 안 줘요. 털어내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쭉 올려서 여기서 쏙 털어내고 쏙 내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의 거래량보다 여기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해하셨죠? 요 설거지 패턴을 볼 건데 이게 여기에도 그대로 사실 적용이 돼요. 그대로 적용이 돼서 지난 매도 패턴 한 번만 확인을 하고 갈게요. 지난 불장에서의 매도 패턴을 보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올려서 여기서 팔았다 말씀드렸죠. 근데 올릴 때도 보면은 여기 매집한 거보다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올리죠. 그러다가 최고점 거래량이 어디서 터지죠? 최고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데 가격을 올리는 동안에도 거래량은 올리는데 최고점에서 최고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다 충족시키죠. 여기서 여기 얼마 안 떨어진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찍어보면은 70% 빠진 거예요. 70%. 여기 근 며칠 만에, 여기 얼마죠? 뭐 한 일주일 조금 더 되는 기간 같아요. 일주일 더 되는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70%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서 100만 원에 샀더라도 여기서 1000만 원이 돼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3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죠? 여기서 고점 근처에서 빨리 털어내야겠죠? 요거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요?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볼게요. 만약에 얘네가 시세를 오케이 떨겼어. 매집평단가에서 나는 매수를 좀 했어. 물을 좀 탔어. 뭐 여기 물려있는 게 있었는데 매집평단가 근처 와서 물을 좀 타거나 신규 매집을 했어. 운 좋게. 그래서 여기서 탔다고 칩시다.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량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가격이 또 찍고 올라가고 하면 거래량 당연히 올라가겠죠. 거래량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갔을 때 고점을 딱 뚫고 올라가는데 얘가 거래량이 삐쭉 나와 있고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다 낮아져 있어. 나머지 애들이. 그 말인즉슨 얘 혼자만 높다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다 여긴데 얘 혼자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때 뭘 의심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아, 세력이 매도 신호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올라갈 때마다 무조건 거래량을 갱신하고 올라가는 거를 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전고를 뚫고, 그러니까 전고라기보다 어느 정도 지난 저점을 뚫고 올라간 이 가격이 좀 높은 가격대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을 고점을 뚫고 적어도 이 2차 TP 정도 근처 갔을 때, 이 근처 갔을 때쯤부터는 요거를 적용시켜서 그대로 확인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폭등을, 뭐 스트라티스가 40%가 폭등을 했고 갑자기 거래량이 뭐 2배가 올랐어. 이 과거 대비해서. 얘네들은 다 이렇게 내려가 있고 얘 혼자서 삐쭉 올랐어. 이러면 이제 이거는 엑시트 신호라는 거예요. 세력이 던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세력이 이탈했다는 거를 확인하면은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들고 있으면은 보셨죠?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70% 나는 거.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확인이 되면은 바로 나오는 게 맞아요. 이 부분들을
거래량이랑 같이 좀 판단을 하셔라. 고점을 올릴 때 거래량이랑 같이 판단을 하셔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홀더분들은 그 정도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큰 흐름은 이 매매 계획대로 따라가시면서 동시에 거래량을 확인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설거지 차트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 K 세력이 설거지할 확률이 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래서 매매 계획까지 이제 세워봤고요.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 있죠. 테마나 기술, 뭐 투자자는 누가 있고 파트너십은 어떻고 이런 특징들도 있고요. 이런 특징들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코인을 매매하실 때는 공부를 하셔서 이런 데이터 통계적 분석이랑 요거랑 겹쳐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음, 추가로 저희 그 파트너 거래소 MEXC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 이벤트 140만 원 상당 계속하고 있고요. 거래 수수료가 0%, 원래 0% 시장가 0.02%였잖아요. 시정가 0, 시장가 0.0. 근데 바뀌었어요. 0.0이고 시장가가 0.01로 줄었습니다. 그냥 거의 뭐 수수료 안 내고 하는 수준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MXC 거래소 저희 그 더보기 링크에도 있고 영상 더보기에도 있고 고정 댓글로도 제가 달아둘 거니까 저희 파트너로 링크로 가입하시면은 모든 혜택 다 자동으로 적용되고요. 이벤트 참여 자동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혜택들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물 거래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만간 이제 한번 컨텐츠로 작성을 할 건데 선물 수수료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거 무시 못해요.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현물도 0%, 0.01%인데 0.1%인데 선물도 수수료 무시 못하는 만큼 선물은 더 무시를 못해요.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컨텐츠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 가능한 수수료 안 내는 선에서 매매를 하셔가지고 쓸데없는 낭비하는 돈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고정 댓글, 자세한 내용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안 누르셨으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료는 좋아요와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